헤이딜러 3대 광고 모델 김혜수, 한소희, 김한용. 그렇잖아. 내가 중고차는 좀 알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고차 업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기사 보면 IMF나 리만 브러더스 때보다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큰일이긴 하죠. 여기 보면 대기업의 업계 진출로 기존 중소업체들이 줄도산한다 이렇게 우려했다고 해요. 얼핏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대기업이 작은 회사들 다 잡아먹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대기업이 진출 안 한 사업은 뭐가 있나? 없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죠. 제가 아는 유튜브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 채널 다 있잖아. 현대차 채널 있고 기아 채널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모카 보잖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신차 판매? 대기업이 당연히 하잖아요. 인터넷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주문하면 오는 거, 이것도 대기업이 하잖아.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대기업들하고 같이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고 뭐 아니면 협업하고 뭐 이러면서 다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 보면 오로지 지금 중고차 판매만 지금까지 대기업이 못 들어온 겁니다. 지금 중고차 업계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이 위주로 하는 일들까지 대기업이 다 싹쓸이 해버리면, 그러면 소상공인은 뭐 먹고 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제한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자동차 단기 렌트, 차량용 블랙박스.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대차가 직접 못 만들어요.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도 납품을 받아서 붙이게 돼 있어요. 꽃집을 대기업이 안 하잖아요. 문구 소매업, 문방구 이런 것들 100개를 딱 선정해서 여기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지. 두부하고 고추장하고 이런 걸 대기업이 하면 약간 그렇잖아. 중고차 판매? 이게 중고차 판매가 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요? 무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짜리 차를 파는데 꼭 영세한 데에서 꼭 영세한 업자한테 사야 되나요? 뭔가 이상하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중고차 판매를 제외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좀 어렵죠? 이상하다. 그 전에 벌써 현대차가 대기업 진출한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진출한다고 했죠.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니야. 대기업이 진출해도 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고차 판매업자 측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건 무효 이러면서 시장 상인처럼 생계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업종이니까 이건 대기업 못하게 해야 된다, 생계형 업종으로 이걸 집어넣어 달라고 한 겁니다. 딱 들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3년이나 질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탈락시킨 거예요. 지금 탈락하기 전 상황이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대선 전까지는 결정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럴만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체 수가 무려 6,000개가 넘어요. 매매사원이 36,000명,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36,000명이거든요 중고차 매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고차 매매사원이 있고 거기에 뭐 격리사원이 있고 뭐 사장이 있고 등등등등 해서 그거보다 몇 배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면 10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 데다가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에요. 이게 대통령 선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만 표 차이로 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딱 탈락. 안 돼.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거 이후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한 거고, 이 선거가 끝나니까 지금 결정을 내린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거를 안 된다고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 선거는 선거고 그건 그거지. 어쨌든 그래서 3년이나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던 중고차 대기업 진출 이제야 열리게 된 겁니다. 잠깐, 이게 좋은 얘기인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어떤 분들한테는 천하의 몹쓸 놈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황당했던 얘기들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중고차 업체에 이제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니까 업계에서는 또 이런 반대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너네가 중고차 사업권을 가져갈 거면 우리한테는 신차 판매권을 달라. 신박한데?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방향을 크게 잘못 잡았죠. 왜냐면 신차 판매는 이게 법적으로 제한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차를 하겠다. 그러면 수입차 코리아하고 딜러 계약을 하면 됩니다. 수시로 모집하고 있어요. 딜러 계약은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수입차 같으면 매장 꾸미고 뭐 서비스 센터 꾸미고 해서 한 5,600억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판매권 달라 그러는데 드릴게요. 근데 돈만 있으시면 돼요. 한 500억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무슨 얘기지 싶었어요. 그리고 또 중고차 딜러들이 이런 얘기했죠. 현대차 불매운동 하겠다. 아니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하는 거죠. 딜러가 하는 게 어떻게 불매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병규 조합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차 딜러를 비롯해서 각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본인의 사업자 다 반납하고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다. 아니, 중고차 업자들이 사업권을 반납하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피해가 되나요? 현대차한테 피해가 되나? 현대차가 차를 팔 데가 없어갖고 큰 문제네 이렇게 되나? 아니면 소비자가 내가 지금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네 이렇게 돼요? 이상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고차 업계를 대표하시는 몇몇 분들이 지금 뭔가 방향을 크게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대기업과 경쟁이 시작된다 해서 갑자기 무슨 IMF 수준이다, 리먼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좀 너무하죠. 원래 경쟁을 하는 거죠. 원래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은 경쟁이 없어서 최악의 서비스를 해도 그런 대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서비스로는 좀 살아남기 어렵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겠죠.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 뺏긴다? 그렇지 않죠. 물론 좋은 매물 일부는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중고차 매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게 대부분 매물은 여전히 기존 중고차업자한테만 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현대차가 인증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시작부터 바로 현대기아차를 다 사고 팔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대는 일단 신차 출고 후 5년 10만 킬로 중고차만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10만이 넘어간 모델까지 다루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런 거잖아요. 7년 8년 됐는데 갑자기 엔진이 서버려. 그럼 야, 내가 현대차 너네만 믿고 샀는데 차가 이렇게 쓰레기냐, 중고차 기존 업자들보다 더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잘해도 욕먹는 게 중고차입니다. 신차도 품질 문제다 어쩌다 얘기 나오는데, 중고차는 이거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애매한 차들을 매입해서 애매하게 판다? 이거 쉽지 않겠죠. 중고차 매매상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낡은 차는 우리도 싫어. 우리도 5년 이내, 최소 3년 이내에 새 차 위주로 먹고 사는 거야. 3년 정도 되면은 차를 샀다가 바로 팔면 바로 나가죠. 근데 한 5년 넘은 차는 샀다가 주인 만나려면 한참 걸려요. 우리도 매입거리는 거고 우리도 5년 이내 좋아하는데 그걸 현대차가 다 가져가겠다는 뜻 아니냐. 그럼 결국엔 다 가져가는 거나 똑같은 건데 무슨 봐주는 척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다루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먼저 올해는 전체 시장의 2.5%만 다룬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이 돼야 5% 정도를 다루겠다고 합니다. 전체 250만 대 규모인데 거기서 내후년이 돼야 한 10만 대 수준, 12만 대 수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대차 측의 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계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생 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더 팔려면 더 팔 수 있다. 그럴까? 처음에는 원래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12만 대면 그렇게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랜저의 연간 판매량이 대충 12만 대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아무튼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중고차 진출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갑자기 쌍용이 형이 한다고? 그럼 나도! 라면서 갑자기 중고차 시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요. 쌍용은 여기서 나오기 조금 애매한 게, 쌍용 원래 가능했어요. 쌍용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중견기업. 쌍용은 중견기업이잖아. 중고차 시장 진작에 들어갔어도 되시는데 왜 굳이 안 들어가시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쌍용 여러분들 혹시라도 착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쌍용차는 지금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진출한다, 이런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 널렸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시장 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 GM은 아직 중고차 시장 검토한 적도 없다, 시장 흐름을 좀 보겠다, 이런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기업이 한다 해서 갑자기 무슨 떼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훨씬 월등히 잘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큰 기업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약간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 회사, 롯데가 중고차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롯데는 진출하면 하죠. 왜냐면 자체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렌터카 다 되고 나면 3년 지나고 나면 이 전체를 어딘가에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팔지 왜 쟤한테 이 좋은 걸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렌터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거의 비슷한 차가 굉장히 많아요. 소나타 센슈어스 1.6L 터보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스펙의 똑같은 차가 200대, 300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탁 나오면
야, 이거 훌륭하죠. 훌륭하죠. 똑같으면은 홍보하기도 편하고, 이거 한 대 시승해갖고 이거랑 똑같은 차가 200대 있습니다, 사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롯데 저희한테 연락 주시죠. 네, 우리 같이 하면 되겠는데? 근데 현대차 같은 제조사가 이런 사업에 진출하는 거, 이것에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죠. 일단 신차 사면 기존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신차 살 때 신차를 현대차 매장에서 사고, 중고차는 어디 헤이딜러나 뭐 이런 데에서 연락해서 또 딴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이게 번거롭죠. 가끔 딜러한테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딜러한테 팔아주세요 하면 딜러가 그걸 또 중고차 사업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걸 매입을 시킵니다. 그럼 중고차 딜러가 거기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좋은 걸 내가 왜 쟤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안 하고 그냥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서 헌차 주면 새 차 줄게, 여기서 차익만 부담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신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신차 가격이 딱 고정이잖아요. 차가 잘 안 나갈 때도 고정이에요. 깎아주고 싶은데 깎아줄 수도 없어. 그래서 신차를 깎아줄 수는 없는데 이 차를 파실 때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러면서 잘 안 팔리는 차를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이 제조사가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게다가 이 중고차 딜러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 게 이 좋은 차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차가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있어야지 그걸 팔아서 돈을 벌 텐데,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딜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차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도 여러 딜러들이 막 경매를 해서 간신히 10,000원 남기거나 아니면 아예 못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막 생긴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신차 제조사가 하게 되면 신차 가져가실 때 중고차 쳐주세요 해서 중고차 매입이 너무 쉽고, 신차를 일단 팔았으면 고객하고 커넥션이 생겼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뭐하고, 서비스 할 때 되셨네요 해서 서비스 해주고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차 파실 때 되셨네요, 신차 이런 거 나왔는데 어떠세요, 이러면서 중고차로 그 차 매매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계속 관리하고 서비스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딜러 한 사람 만나서 딜러하고 신차부터 그 차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차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요. 물론 서비스 품질이 그만큼 좋아야 되는 거고요. 요즘 현대차 서비스를 보면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입니다. 대기업이 진출하건 뭐건 결국에 그게 답이 아니고, 결국에는 서비스가 형편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서비스가 훌륭하다 그러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뭐가 다를까? 일단 매장이 팬시한 거 그런 거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를 더 염두에 두잖아요. 정말 좋아질까? 이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어요. 어쨌든 현대차의 자료를 보면요, 현대차는 상품화를 신차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만 놓고 보면 200가지 엄격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서 이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을 판매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정밀한 성능 상태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매 가격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거래하다 보면 이건 내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차를 파는데 거기서 돈이 10만원 20만원도 아니야, 100만원 200만원이 차이 나는 그런 차를 파는데 차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차 좀 안 좋은데 200만원 적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사고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범퍼 이거 사고 난 흔적 있는데요, 단순 교환이 단순 교환,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닛하고 범퍼하고 펜더하고 크로스 멤버만 교체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엔진만 그대로면 무사고죠,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내 주머니에 바로 돈 들어오는 입장이면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가? 어쨌든 대부분의 딜러들이 고지고대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이 바로 레몬마켓의 한계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양심 있는 사람이 바보가 돼서 그 사람은 장사 못하더라, 차를 좋다고 하고 팔아야지 차를 나쁘다고 하고 파니까 절대 안 팔리더라, 저 사람 하나도 못 파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중고차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레몬마켓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기업이 하게 되면 여기 물건 파는 사람이 직접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긴 하죠. 우리 회사니까 돈 많이 들어가면 좋지. 근데 내 회사야? 아니잖아요. 뻥쳤다가 나중에 괜히 내가 전화 받고 막 전화해서 욕 먹고 그런 게 더 싫죠. 문제 있으면 보면 여기 스크래치 있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할 수 있지. 내 차 아닌데? 내 돈 아닌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가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기업이 시스템화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차의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는 거,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해 주는 거,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죠. 아니 그럼 현대차가 너무 좋은 거네, 현대차가 싹쓸이 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인증 중고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하는 건 현대만, 기아가 한다면 기아만 사고 팔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 팔고 수입차 살래요, 아니면 기아차 팔고 현대차 살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는 큰 메리트가 없겠죠. 중고차 사업자들은 이 다양한 차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백화점처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현대차 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독일 3사들, 뭐 유럽 회사들, 일본 회사들 뭐 다 인증 중고차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회사 없어. 수입차 다 있는데 중고차 사업 여전히 잘 되죠. 현대차 인증 중고차가 들어오면 파괴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아주 제한적인 시장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젠 말해도 되겠죠, 정치적 발언 아니죠. 네, 이재명 도지사가 지시해서 이 중고차 허위 매물 찾아보니까 의심되던 매물들 중에 95%가 실제로 허위 매물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비자들이 대기업이 들어오는 걸 막 환영을 할까.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하잖아요. 저기 댓글들 보면 아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너무 좋아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오죽하면 이럴까?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마개 인천이다 뭐다 하면서 이 특정 지역 딜러들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딜러분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들어오지 마라 계속 이렇게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더 좋은 서비스 하겠다 그랬는데 서비스가 정말 좋아졌나? 별로 좋아진 거 없잖아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소비자들도 중고차 딜러분들 여러분들의 편을 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